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환상. 2. 수출 규모가 크다. 3. 세계 최고의 한국 무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눈밭에서 이게 가능하다니. 최근 일본이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며 기존에 의존하고 있던 미국산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 독일제 무기가 아닌 한국산 무기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방산업계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현 시점에서 한국산 무기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굴지의 방위산업 최상위권 국가들보다 훨씬 더 잘 팔리는 무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한국이 이렇게 잘 나가기 시작하니 뒤에서 배 아파하는 부류가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게다가 현재 중국은 한국의 방산 수출 대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눈치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올해 발간된 방위산업의 특성 및 수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5년 동안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인 2012년부터 2016년 대비 무려 17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등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1.0%에서 2.8%까지 확대되면서 전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됐죠. 한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터키, 인도네시아, 이라크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대 규모의 천궁이 저대공 미사일,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을 확정했으며 이 밖에도 8월 폴란드가 전반적인 한국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며 올 한 해 한국의 수출 실적은 2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방산 수출업계에 큰 손으로 자리매김하며 군사장비 4대 강대국 체제를 확립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니 한국보다 앞선 나라들은 한국에 갑자기 따라잡혔고 그 이유에 대해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생긴 공백을 메우는데 치중하면서 무기 수출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유럽인들 중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 따라잡힌 것이 불만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죠. 중국의 경우에는 전쟁을 치르는 상태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서 생긴 공백을 메우느라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인들은 한국이 갑자기 자신들을 위협하자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 강대국이 됐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직전 연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과 엎치락 뒤치락 하는 순위를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중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다음으로 세계에서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에 랭크되었습니다. 수출 품목 또한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 무기는 군함과 잠수함, 방사포, 방공 시스템이 있으며 주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등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SH-1 155mm 트럭포 60문과 AR-2 300mm 장거리 로켓포 6문과 WZ 2500 시리즈 탄약 정전차 등을 최근까지도 수입했습니다. 또한 미국, 러시아 군함 수출에 비해 중국의 군함 수출은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가성비가 중고, 납품 속도도 빠르다는 것을 장점으로 많은 국가들이 선호했습니다. 특히 미국 군함은 너무 비싸고 이지스함 한 척은 걸핏하면 10억 달러 이상입니다. 러시아 또한 2000톤급 경호위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무려 6년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F-22 경호위함 4척과 054 수출 호위함 4척을 수입했으며 태국 또한 71위급 2만 톤급 상륙함을 수입했고 071 도크 상륙함도 처음으로 수입해 중국 합정 수출량은 기록을 연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드론이 사우디와 이집트, 이라크에서 실전 경험이 있어 잘 팔렸죠.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인정받는 듯이 보였지만 중국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중국 광동성 주하이에서 열린 에어쇼 화이나를 통해 중국의 첨단 군사 기술이 답재된 전투기를 여러 대 선보였는데요. 적 전투기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전기인 J-16B와 유인 전투기를 보호하는 무장 정찰 드론 FH-97 컨셉트기,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 등을 말이죠. 이들은 모두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등에 대항하는 병기들입니다. 중국은 실제로 미국의 F-35에 맞서 개발한 J-20을 2017년 실전 배치했으며 2008년 배치한 J-10의 최신 업그레이드판인 J-10C 전투기는 미국의 F-16과 러시아의 수-27, 프랑스의 미라주, 2000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지녀도 이상하게 중국 무기는 세계에서 팔리지 않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년 동안 중국은 72억 달러어치의 전투기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1위 미국은 무려 996억 달러, 2위 러시아는 615억 달러어치의 전투기를 판매했는데 그에 반해 중국은 이보다 한참 못 미치는 5위였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중국의 이런 고성능 전투기는 한마디로 비인기 종목인 것이죠. 역시 그 이유는 중국의 호전적인 외교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드리고 투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친중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납중 국해에서 필리핀 어선들은 중국 전함에 매번 시달려왔습니다. 필리핀을 잘 구슬렸더라면 전투기 몇 대를 시작으로 무기 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강력한 제지 속에 결국 필리핀 외무장관은 지난 5월 꺼져라는 욕설과 더불어 중국은 친구가 되려고 가까이 다가간 친구에게 관심을 강요하는 멍청이 같다 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결국 필리핀은 중국제 전투기를 뒤로한 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다목적 전투기 FA-50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어느 국가도 중국의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멍청이 같다는 소리를 자주 듣곤 하죠. 반면에 우리 한국의 경우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어떤 나라이든 이익 및 외교적 마찰이 없는 한 무기를 판매합니다. 심지어 판매하는 무기 종류 역시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다 보니 세계 무기 수출 강대국 중 하나인 중국은 한국의 방산 수출 대박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동시에 중국 방위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난 3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하기도 했지만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 대부분은 중국의 무기 수출 방식이 단일 무기보다는 시스템 위주의 고부가 가치 제품이 많아서 한국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군사 칼럼니스트 다이바는 중국 주하이 에어쇼는 기록적인 400억 달러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중국 무기 수출에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었다면서 중국 방산업체 K식은 드론 대한 시스텔템, 모린코는 화세대 전투여단 표준을 각각 수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체는 한국이 중국 방위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에 양국 무기 수출 시장이 다르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수출지는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으며 실제로 중국산 무기의 지금까지 수출 국가를 보면 파키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중국 무기 판매량의 70%가 파키스탄으로 향했고 2위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의 무기 수출은 폴란드, 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정말 다양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무기 수출국이 겹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숭중핑 중국 군사평론가는 한국은 중국보다 미국의 무기 수출에 영향을 많이 준다면서 미국이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 긴급한 주문이 한국으로 가고 있고 한국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첨단 무기를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무기의 핵심 시스템은 미국이 제공하거나 미국 면허를 획득한 장이라고 하면서 한국산 무기의 수출 증가체는 상한선이 있으며 그것은 미국 공급업체의 손에 달려있다고 사우스차이나 포스트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과 달리 현재 한국은 무기 판매에 제한이나 제약이 없으며 수많은 국가에 많은 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경 쓸 중국이 아니죠. 중국인들은 되려 한국은 그렇게 잘 나가는 전차의 파워팩이 자급산도 아니지 않냐?
한국산 무기는 고작 미국으로부터 물려받은 무기를 조립해서 판매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애들 장난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의 말 맞다나 최근까지 그 뛰어난 전차에 들어가는 파워팩이 우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독일산 변속기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오직 우리 한국 기술로만 개발한 전차용 엔진으로 불리는 파워팩을 K2 전차 생산업체인 현대로템과 약 1,8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가 만든 엔진은 1,500마력의 27리터, 배기량의 V형 12기통 트윈터보 디젤 엔진으로 수출용 K2 전차에 탑재가 되는데 이 엔진은 56톤 전차를 최고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고 해외 경쟁사 대비 저온 시동성이 탁월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워팩이 튀르키예 전차의 생산분에 처음으로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튀르키예의 장갑차 제조업체인 베메젤 BMC는 곧 K9 자주포 100대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전차 C제품 2대를 받게 되며 이후 전차는 내년 테스트를 위해 군에 제공됩니다. 이후 다음 97대의 전차 생산을 위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며 테스트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알타이 전차의 대량 양산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중국인들이 말한 한국 무기의 약점으로 꼽은 파워팩 및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받아서 조립만 한다는 말을 완벽히 반박할 수 있게 됐으며 이제 중국은 한국산 무기에 그 어떤 좋지 않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 매체들이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이제 세계사의 무기 수출국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며 이제는 중국이 한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파헤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글로벌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5일간의 방산 전시회가 막을 내렸는데 규모 면에서 올해 방산 전시회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K2A2, K9A2, K21, FA50 경전투기, KF2121N 4세대 전투기 등과 기갑 전투 장비를 전시했고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다양한 유형의 전투 장비를 선보였다고 전하면서 특히 매체는 2022년에는 대외 군사무역 수출액이 20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고 한국이 곧 중국을 제치고 세계 사이의 군사 수출국이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체 역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K9 자주포를 꼽았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터키의 T155 포르티나 350대, 폴란드의 트라브 120대, 핀란드의 K9 48대, 노르웨이 및 에스토니아의 K9 12대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가 먼저 100대를 계약하고 최근 추가로 200대를 계약하기로 했으며 호주가 30대, 이집트가 200대, 폴란드가 670대를 주문하는 등 총 1754대가 발주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주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의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무기는 있는 그대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을 무시할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가격이나 성능, 운송 능력 등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산 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더구나 폴란드 군 전문가는 한국산 무기는 미국, 독일 무기들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강한 군사 무기라고 말하기도 했죠. 또한 매체는 어떤 면에서는 현재 한국의 군수산업이 기능이 되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규모 면에서는 정말 굉장한 수준이라면서 특히 지상전 장비의 경우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장비를 한 번에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조차 불가능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러시아나 중국 밖에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지금까지 무기 수출 역사상 1000대 이상의 자주포가 판매된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독일이든 한 번에 이 같은 경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방위산업은 오직 전차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보병 전투 차량, 자주포, 지상 전투 장비 등 6, 해, 공군을 따지지 않고 다양하게 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중 단거리 전술탄도 미사일 역시 제조할 수 있고 효과는 매우 뛰어나다고 말하며
한국이 중국을 뛰어넘기에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한국은 서방 세계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은 무기와 장비를 서방 국가에서 구매하는 것이 불가하고 또 중국 무기는 팔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또 대놓고 배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부터 관련 중국인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네티즌 반응. 한국이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맨발로 북쪽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중요한 점은 또 하나가 더 있어. 엄청 가깝다는 거야. 포탄 하나로 외곽을 공격할 수 있고 로켓 미사일 하나만 있으면 서로 간의 수도 공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야. 한국 무기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야. 한국산 무기가 이렇게까지 성능이 올라왔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국은 굉장하네. 일단 한국은 서방에 팔리고 있다는 거야. 중국은 서방의 그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아. 미국의 영향력 아래 많은 국가는 중국산 무기를 꺼려하고 있는데 한국산 무기는 잘도 팔리는구나. 부럽긴 부러워. 현재의 상황에서 나만이 북한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야.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단저 같은 지역에 속해 있다는 것뿐이거든. F-35 가슴격의 앞장서기라도 한다면 바로 상황이 요럴 거야. 그리고 정보는 정확성이 중요하고 말이야. 한국은 무기 판매 시 서방 국가와 서로 간의 무기 체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항광이 덜하다. 우리 중국과 다르게 말이야. 미국은 우리를 막으려고 모든 수단은 동원하고 있어. 그런데 내 말을 근거로 한다면 한국을 과연 군사 강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한국은 그냥 연약한 미국의 동맹국일 뿐이야. 독일과 영국도 이제 한국에는 한 수 접어야 한다지? 아재 합국과 중국, 미국, 러시아가 세계 무기 상업에 앞장서게 됐어. 한국은 칭찬해줘야 할 것 같대. 한국 무기는 일단 안전 문제에 있어서 뒤에 서 있지 않아? 난 한국을 전혀 신뢰하지 않자. 역시 데이드 이 코리아보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겠어? 아무리 군뽕에 심취해 있다 해도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사람들은 중국산보다 한국산을 훨씬 더 좋아한다고. 지금 10대, 20대 젊은 아이들조차도 중국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을 정도라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절대 약한 나라가 아니다. 군사적으로도 한국은 세계에서 꽤 강대국이야. 그리고 한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을 따라잡은 것 같고 말이야. 중국도 관련 뉴스가 엄청 많은 겨 가던데 하나도 실속 있는 기사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중국은 오래전에 합국에 다 따라잡혔어. 내세울 것도 없어. 어떤 이들은 중국의 군수산업이 쓰레기라고 말하고 있어. 멋진 형제들은 중국이 군수산업이 매우 강하다고 말하고 있고 말이야. 그렇다면 난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거야? 한국 무기가 잘 팔린 타료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겠네. 그래봤자 한 철장사야. 우리처럼 오랜 기간 팔리진 않을 거야.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니까 말이야. 한국의 무기는 기본적으로 조립폰이고 측정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는 소비자의 발상을 무기에 적용해 사용해. 조만간 큰 사전이 발생할 거고 아마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평판은 기본적으로 바꾸게 될 거야.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한국 관련 뉴스는 하루가 멀다고 바뀌고 또 바뀐다. 하루에도 몇 차례나 바뀐다고. 제대로 조사해보라고. 유럽과 미국도 자체적으로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는 없어. 세계 어느 나라도 혼자서 모든 걸 생산하지는 못해. 좀 배웠다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될 거야. 그런데 한국 무기 그중에서도 K9은 과거에 고장이 잦았잖아. 어평도 때 모카에게 된통 덩하지 많았던 기? 저럴 뭘 믿고 구입하는 거야? 중국인이지만 중국의 과학기술을 믿지 못하겠어. 중국의 과학기술을 진득 빠른 무기는 모방이자 쓰레기고 가난한 아프리카에서나 사겠지.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야. 서방의 작은 나라들은 군수산업이 약해서 값비싼 불법을 살 형편이 안 되니까 한국 무기들 사는 거겠지. 이 말이 정답인 것 같네. 올바른 줄에 서야 꾸준히 주문도 받을 수 있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어. 그런데 이제 한국이 선진국임을 묵묵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총알을 파는데 한국은 대단한 무기를 팔잖아. 한국은 장기적으로 중국을 따라잡을 거야.
중국은 자체 개발하고 비용도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결국 팔리지 않잖아.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 계속해서 엮이고 미국 무기를 구입해서 베끼는 수준에 그지고 있잖아. 가격도 중국제보다 훨씬 싸고 말이야. 역시 싼 건 그냥 싼 거야. 한국 제조업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한 나라가 발전함에 있어서 전쟁 장사가 가장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간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발접을 돋고 있거든. 한국은 뭘 맨날 떼어주고 빨아대는 거냐? 원래 한국 무기는 작디 작은 몽둥이 수준이고 중국과는 비교할 것 자체가 없는데 말이야. 결국 중국도 성장하려면 서방과의 연대가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우리는 서발과 위일 수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미국을 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